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2025년 대폭락 4월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4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마지막 눌림목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4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 4월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베팅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최근 트럼프의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왜 하필 4월 달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 잘 시청하시면 그 타이밍들 알아나가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눌림목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눌림목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유리기판, 액침냉각, 속함, EUV 핵심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트럼프의 진짜 목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기 시작했죠. 동아시아 지역에도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세를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적용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재를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민심이 좋지 않은 게 트럼프의 현재 현실이에요. 취임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는데 최근에는 지지율 40%밖에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물가 지수, 이민 정책, 연방 정부 근로자 해고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는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관세 정책을 때리고 이민자를 쫓아내는 정책을 펼치고 왜 자꾸 근로자를 해고하는 걸까? 의문이 많이 드시잖아요. 이 트럼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거 2019년도를 재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 그리고 높은 소비자 신뢰지수, 세금 인하로 인해 기업 실적 성장 플러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고요. 미국 경제가 역사상 이런 호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긍정적인 경제 상태를 보여줬었던 시기가 바로 2019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019년도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보시다시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원유 생산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든 정권에서 안 그래도 투자 많이 했는데 여기서 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조건 세 번째는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됩니다. 높은 금리 상태에서는 경제 호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어찌저찌 첫 번째 조건이라든가 두 번째 조건들은 어찌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모습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두 개 국가의 공통점은 원유 생산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외교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유리한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거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6월 달 안쪽으로는 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함께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특히나 뭐 요건 국회의원이 애초에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금리 인하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높은 물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높은 물가. 물가가 뭐냐라고 하면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왜 올라가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구매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즘에 치킨값 2만 원 넘어갔다고 해서 말 많죠. 근데 2만 원 올라갔는데도 아직 기업들이 안 내리죠. 뭐라고 말을 왜 요즘은 2만 원짜리 닭을 사 먹는 시대다. 과거에 만 원대 사 먹었었던 통닭이 그립다. 라고 아무리 말이 나와도 막 통닭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통닭을 2만 원 주고도 3만 원 주고도 사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죠? 애초에 소비자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아직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럼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보통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통령이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긴 한데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을 좀 가지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세워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황상 쉽지 않죠. 바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죠. 자세한 내용으로는 최근에 물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지난 2년 동안은 상당히 많이 완화됐지만 장기 목표인 2%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르면 되지 않느냐? 교체하면 되지 않냐? 교체도 안 됩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해고하면 소송전도 불사할 거라는 입장을 과거에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하고 비슷하게도 파월 의장을 대놓고 설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걸 바꿔봐야겠죠. 그게 바로 높은 물가 수준입니다. 이 높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지지율이 박살이 나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미국인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다 같이 물가가 상승해서 소비 심리를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적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현재 3년 반 만에 크게 악화됐죠.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표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슬슬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전례 없는 연방정부 근로자를 해고했어요. 많은 근로자가 해고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서 잘리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돈을 아껴서 써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겠죠.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경제가 위축될 것처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트럼프의 의도대로 됐을까? 의도대로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 발표한 CPI 물가 상승률이요, 굉장히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중시하는 근원 PC, 근원 PC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장 상세하게 최근의 물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통 1월 달 지표가 2월 말에 공개되고요. 보통 2월 달 지표가 뭐 3월 말에 공개되고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근원 PC가 붙었죠. 근원이란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곡물 뭐 요런 이제 농수산물 요런 것들의 가격이 워낙에 많이 환경에 따라서 널뛰기 때문에 이런 널뛰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물가 지표를 측정한 게 지금 이제 근원 PC 물가입니다. 이게 큰 변동성 없이 전체 흐름의 정책의 전체 흐름을 이제 그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보통 근원 PC를 잘 봐요. 그래서 근원 PC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물가 지표가 2.6%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승률이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럼 7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억해 보시면 딱 7개월 전에는 과거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던 8월 달, 9월 달쯤이죠. 예, 그때 당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에 빅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1%의 금리를 내렸었죠. 그때하고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내구재 지출 감소에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재가 전월 대비 0.3% 늘었지만 재화 소비가 1.2% 감소한 게 1월 개인 소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서비스 소비보다 재화 소비, 물건들을 애초에 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소비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민감한 내구재 소비가 지금 감소폭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자 이런 PC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미국의 GDP 나우라고 해서 실시간 GDP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보는 지표인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표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까딱 잘못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 보시면요. 1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마이너스 0.5%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그냥 역성장한다는 거예요. 역성장한다는 게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이날 앞서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등 최신 경기 결과 지금 1분기 지금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종전 2.3%에서 1.3%로 낮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GDP의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소비 심리가 박살나면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렇게 해서 물가 지표가 낮아져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세 번째 조건, 금리 인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바보 같은 지지율이 날아가면서까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2018년도에도 있었던 그 사건들을 완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내놓으려는 현재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과거에도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을 선언을 했고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경제가 한번 휘청이고 미국 기업들의 경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기를 한번 겪었었죠. 그 이후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됐고요. 계속 높아지는 금리가 트럼프가 불만이었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를 흔들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 신고가를 달리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보시면 2018년도까지는 계속 올라가죠.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자 미국 중앙은행은
페드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이어서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내리는 흐름들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특히나 이게 내리는 흐름에서 여기 타이밍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지면서 저가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다. 이것을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 금리 동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까? 중요한 건 찾아봐야겠죠. 이제 뭐 요거는 우리 유명하신 이제 소수몽키님의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뉴스에서 따오긴 했습니다. 어디서 가진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베스팅 코리아를 원래 보여드리는데 인베스팅 코리아가 오늘 점검이라서 요 표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일이요. 언제 있냐면 3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한 번 있고 7월 달에 한 번 있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4월 달에 한 번 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아마 지금 당장 3월 19일 날짜에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언급은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CPI 지표 아직 제대로 안 꺾였고 PCE 지표가 좀 조금 근원 지표가 꺾였다고는 했지만 그냥 PC 지표는 좀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가 지표들이 확실하게 꺾이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발언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5월 달, 6월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바와 같이 경제가 정말 위축돼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가 정말 위축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학제가 필요한데 다양한 경제학제들이 드디어 3월 달,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중국 관세, 멕시코 관세, 캐나다 관세, 4월 2일 날짜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시작하고 병목 현상을 좀 업무 병목 현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서서히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관세는 지금 현재 오히려 물가를 높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죠.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관세 인상은 오히려 물가, 그 경제,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딱 변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딱 4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공포 지표들, 이제 GDP 나우 같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꺾인다라는 흐름들이 나올 만큼 지표가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는 오히려 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5월달, 6월달이에요. 이런 지표들이 나와줘야 물가 지표들이 나와줘야 누가 물가 지표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파월 의장이 보이죠? 파월 의장은 항상 물가 지표를 계속 잘 봐야 되고 물가 지표를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지표가 실제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3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달,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언급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3월, 5월 중간에 있는 4월 달에 뭐 미국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미국이 이제 발표가 없는 거죠. FOMC 발표가 없는 4월 달에 가장 큰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아마 시장은 가장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한번 하방을 때릴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눌림목 타이밍에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과거 2018년도, 19년도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미국 금리 인상 중단 혹은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증시가 많이 날렸죠. 그죠? 이걸 이번에도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 인하 시작한 다음부터도 증시가 대세 상승 한번 강하게 날렸거든요. 확실히 단기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눌림목에 잘 잡아준다면 좋은 수익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선 일단 트럼프의 행동이 최근에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준비해봤고요. 이 이외에도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뭐 TJ 잔고 채우는 악재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악재들 또 있다, 추가적으로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확실히 4월 달은 위험하겠구나라고 보시면서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위험한 시기는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하락이 나오면 과거에 나왔던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대세 상승을 한 번 더 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타이밍을 노려서 종목을 편입시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GDP Now, GDP Now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또 링크에 또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GDP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주식을 더 담아야 될지도 중요하겠죠. 저는 역시나 유리기판, 액침냉각, 속함, EUV 같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구죠? 이런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활발하게 되는 이제 건설업, 건설에서 호재를 보는 기업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의 비용이 꽤나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준비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얻어가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하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어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뭘 드리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 2배 급등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자료집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일 급등 추천주,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플러스 오늘의 주요 뉴스, 그와 관련된 관심 종목까지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다 짚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게 가끔 가다가 핸드폰 번호 입력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요청 없습니다. 개인 정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가끔 뭐 유튜브 보시다 보면 문자 보내세요 아니면 뭐 여기에 보내세요 했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적으세요 했다가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많이 받으신 적 있죠? 그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핸드폰 번호 없이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주 추천주, 급등 추천주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급등 추천주죠. 장시작전 시황 여기에서 주요 뉴스하고 관심 종목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배 급등 자료집은 어디서 드리냐? 급등 추천주에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에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공직을 세 번째 칸에 2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맨 아래
2025년도 AI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절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차트가 예쁜 종목들, 장전 시황을 통해서 핵심 지금 이제 종목들, 시장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뭐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뭐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뭔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뭔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으신 거 대신 다 해드리는 거예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튜브 영상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어플리케이션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특집 라이브 방송도 또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만 명의 상한가릴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하다라는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공부하시고요. 만약에 안 좋을 때는 남들이 안 합니다. 그때 더 효율이 좋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는 오히려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힘든 증시도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많이 믿지 않는데요. 저는 믿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뭐 종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딱 하나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노력하시는 만큼 내가 단기적인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실한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남들이 놀 때 이런 영상을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실하시고 미래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다만 성실하게 더 이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남들이 안 할 때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서 노력하는 만큼 원하시는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좋은 수익이 깃들길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좋은 정보 더 많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